안녕하세요. 정헬기업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광명 소재 물류업체에 11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해결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김영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헬기업연구소 김영배입니다. 제가 12년 차 기업 경영 컨설팅과 대표님들의 절세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9년 전에 만난 광명의 물류회사 대표님의 가지급금 11억 8천만 원을 작년에 해결해 준 사례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업체 이야기인가? 아까 물류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규모의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이 회사는 크지는 않습니다. 가지급금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한 20억 2천만 원 되고요. 자본금이 2억 5천, 그리고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2022년 말 기준으로 1주당이 한 4만 원 정도,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인데 자산이 총 44억 4천만 원이었고요. 이 중에 부채가 21억 7천, 그리고 순자산이 자본금 포함해서 한 22억 7천만 원 돼 있었습니다. 이 중에 가지급금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 20억 정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 20억 정도가 처분하지 않은 금액이 회사에 쌓여 있었는데 요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. 당기순이익이 평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나는 평범한 회사였습니다. 아니 시총이 20억에 당기순이익 1억 5천이면 네. 그 말씀하신 대로 큰 거대한 규모가 아닌데 네네. 이런 회사에 쌓여진 가지급금 치고는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규모의 가지급금이 쌓이고 또 이렇게 쌓였다는 건 대표님 또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? 대표님들께서 직접 본인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잘 모르십니다. 초창기에는. 네네. 왜냐면 본인이 쓴 거면 본인이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거 사실 내가 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회사 같이 본인들이 쓴 돈도 아닌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게 왜 생겼는지 뭐가 뭔지 사실 본인들도 감을 잡지 못하시죠. 그래서 결국은 재무제표상 그냥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 돈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 가지급금은 그냥 대표이사 혹은 주주 가지급금으로 그냥 재무제표에 올려놓는 것 뿐인데 이 회사에 9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가지급금이 없었어요. 물류회사니까 그냥 재고자산이 창고에 많이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가지급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던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. 대표님이 사용하시지도 않은 가지급금이 네네.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나요? 이게 보니까 중간에 제가 이제 관리하던 중간에 물론 몇 년 가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격리 직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오고 기장세무사를 교체하는 순간 그때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에 이 회사 문제를 해결해 드렸으니까 2년 전에 2021년도에 이제 알게 되신 거죠. 그때 갑자기 없던 가지급금이 10몇 억이 확 튀어오른 거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세무사님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보다는 그냥 별일 아니니까 나중에 조금씩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해 보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발생 원인을 알게 됐는데 유통업 특성상 매년 재고 자산이 상당 부분 누수가 됩니다. 근데 그게 명세표상으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지 않게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실은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제대로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손실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5천만 원, 8천만 원, 1억씩 상당한 금액이 매년 누적된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였어요. 그러면 그간에 이제 10년 동안 모르시다가 네네. 재고자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네.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죠. 근데 그 세무사님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해결해보자 네. 이 정도로만 말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셨던 상황이셨네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제가 1년에 가지급금 상담만 최소한
2, 30건 정도 합니다. 네. 한 달에 최소 2, 3건씩.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대표님들은 본인의 회사를 기장해주는 업체에 물어봅니다. 네. 먼저 물어보는 게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무장이나 여직원한테 물어봅니다. 그 여직원들은 아니 여직원이나 그 사무장 분들은 아니 그쪽 대표님 회사에서 준 자료 그대로 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 네. 또 혹은 세무사님과 일면식이 있는 이제 대표님들은 세무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죠. 선배나 후배나 혹은 뭐 지인인 경우에. 그랬을 경우에 세무사님들은 보통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차후차후 조금씩 정리를 하자 서서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은 저희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세무사님들 편을 들어보면 이 가지금 업무는 사실 기장세무사분이 처리해 줄 업무가 아닙니다. 그냥 그분들의 업무는 기장을 늘려서 업체에 신고 대행을 해주는 업무지 그 안에 세부적인 명의신탁이나 가지급금이나 혹은 절세안을 짜맞춰가지고 대표님들께 이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이 없으세요. 두 번째로는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나중에 소명을 해야 되고 또 비용 들어간다는 게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표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1년에 작게는 3, 4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씩 기장세무사 분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 그 수수료 안에 이런 것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장세무사님들께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대표님들께서 대부분이 다 추가로 고액의 이런 처리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은 굉장히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어떤 뭐 마음이 해드리기 싫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죠. 그만큼 이제 시간과 뭐 외부 전문가들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네, 그 어찌 보면 이제 단순해 보이는 문제지만 네, 바로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그럼 이 11억 8천만 원 정도의 가지급금이 있으면은 네, 네. 그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? 우선은 네 가지 문제가 뭐 은행의 인정이자 뭐 불일치 이런 거는 불인정 이런 거 말고 가지금 인정이자가 연 5,500만 원씩 발생합니다. 아, 엄청난. 예, 연 5,500이니까 이게 드러난 게 2021년도니까 10년만 그냥 놔두면 인정이자가 5억 5천이 생기는 거예요. 예. 대단한 일이죠. 그러면 인정이자가 5,500만 원이 생기면 법인세가 이 회사가 2억이 넘어가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9.9%입니다. 10%라고 치고 네. 한 55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. 이자도 내가 내는데 이게 법인 수익으로 잡히니까 그렇죠. 이거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 네, 돼요. 법인세로 내게 되죠. 예.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은 실은 5,5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잡혀요. 그렇죠. 예, 소득이 잡히니까 그거에 대한 원래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가 평균적인데 거기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합산되니까 물론 각각 대표이사님이 이제 두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해결하기 전에 한 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에 대한 소득세만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내시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기 싫은 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알러지 반응들이 있으세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건강보험하고 개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인 건 빼고 본인 것만 해도 이 5,500에 대한 거의 한 15%를 내기 때문에 총 이 11억 8천만 원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과 인정이자 뭐 이런 것들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. 5년만 하면 3억 5천이에요. 엄청난 이 돈이 사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.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맞습니다.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72법칙에 의하면 딱 10년만 지나면
2배로 늘어납니다.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. 예, 그 엄청난 금액이네요. 그럼 네네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? 이 회사는 제가 갔을 때 9년 전에 주주가 4분이었어요. 아, 네네. 대표이사님들이 각각 48%씩 각자 대표이셨는데 친구분이 네. 그다음에 가기 전에 바로 이 주가가 좀 높았을 때 배우자분들에게 각각 1억씩 증여를 하셔가지고 주주가 이제 A 대표님과 A 대표님 부인, 그다음 B 대표님과 B 대표님 부인 이렇게 4명이 주주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최초에 이제 투자나 수익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네.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뭐 세무적인 문제나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분담해야 되는 문제도 생겼을 텐데 네. 이 대표님이 2분이니까 또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으셨을까요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. 실제로 종업원이 쓰고 퇴사를 해버린 그런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예. 실제로 이제 그걸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님이 갚으셔야 되는데 그 대표님이 되게 억울해 하시잖아요. 혹은 주주가 쓴 돈인데 대표님이 갚으셔야 되는 돈도 있고 맞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가지급금 원장을 저희가 이제 다 10년치를 다 이제 기장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원장을 보고 가지급금의 소속처를 다 밝힌 다음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경우는 갑자기 2021년도에 10억 이상 되는 가지급금을 이 2 대표님 중에 A 대표님 앞으로만 달아놓은 거예요. 저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는 그 대표님 이름으로.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어요. 이거 대표님이 다 독박 쓰신다. 혼자 다 11억이라는 돈이고 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대표님께서 다 지금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. 이거 정리해야 된다. 그래서 저한테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기장세무사 쪽에 연락을 했는데 기장세무사님께서 나중에 하자. 지금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해드리겠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셨대요. 그래서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우리 세무사가 몇 년 있다가 해주기로 했는데 뭐 그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어떻게 했냐?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 2021년도에 이분이 이제 지인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 문제점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. 아, 네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문해서 이 얘기 하다가 그러면 저한테 이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줘라. 네.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걸치고 나중에 혹시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내가 확신을 해야 이걸 진행을 할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건을 진행해 본 그리고 저희 세무사님하고 미팅 이후에 2가지 방법으로 이 회사는 해결안이 나왔습니다. 그럼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네. 했을 텐데 네. 그럼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말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2020년도 전에는 이 가지급금을 그 주식을 증여 후 소각하는 요 모델로 저희들이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뭐 5, 6개월 안에 대부분 다 처리해 줬는데 법이 한번 바뀌면서 1년이라는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2023년도 1월 1일이죠. 이 텀을 두고 하라는 그 법령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해에 해결하지 않고 보통은 해를 넘기거나 상당한 시간을 두고 처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가지금 11억을 없애는데 총 한 1년 반, 한 1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그 이번에 해결한 솔루션 관련해서 네네. 어떤 판례 이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판례 이슈. 저희들 이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는 큰 희소식이고 그것을 컨설팅 해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 과세관청에서는 보통은 그 소득세 추징 그 기간이
5년입니다. 예. 상속 증여세는 10년, 15년인데 그 5년을 지나기 전에 보통 3년, 4년, 5년 되기 전에 과거에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교환해서 처리하거나 자사주 처리를 해서 가지급금 없앤 특히 주식 이동이 있었던 회사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. 5년이 지나버리면 과세 기간이 지나가 버리니까. 네. 그래서 보통은 3년 반에서 4년이 좀 넘게 되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건이다 혹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명 자료를 하죠. 특히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주식을 상계 처리한 회사들은 타겟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가장 최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4월 5일 날 나왔죠. 이 사건에 대해 이 판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회사는 2018년도 3월 1일 날 네. 실은 이 가지급금 9억이라는 큰 가지급금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2023년도 4월 달에 1심에서 국가가 패했습니다. 국가가 패했어요.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세무서죠. 수원세무서에서는 이걸 이제 항소를 했는데 그 2심 판결, 즉 고등법원에서도 국가가 패소한 사례인데 사모님이 40%, 대표님이 40%, 기타 주주가 20%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 주식이 9억이 조금 넘었었고요. 대표님 주식도 9억 정도 됐었는데 마침 가지급금이 9억이었어요. 딱 맞게. 그래서 사모님께서 대표님께 시가로 2018년 3월 1일 날 9억을 증여하고 대표님은 그 9억을 2018년 4월 2일 한 달 정도 있다가 주총 결의를 해서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고 한 6주 후에 5월 8일 날 이제 양수도 계약을 하고 한 6주 후에 5월 25일 날 이제 법인에선 소각 결정을 해서 소각을 하고 양도를 했으니까 9억을 대표님이 받아서 가지급금을 그 법인에다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대표님이 받을 9억하고 대표님이 갚아야 할 채무 있잖아요. 9억 가지급금 그거하고 이제 상계 처리를 한 거죠. 즉 법인에선 채권하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채무인데 그걸 이제 서로 상계 처리한 사례입니다.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안을 여러 방안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타인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,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두 가지 큰 판시 사항 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실질 귀속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. 즉 법인에서 대표가 현금을 꼭 9억을 받아서 현금으로 다시 법인에 가지급금을 가지급금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. 왜냐하면 받을 돈하고 상계 처리할 돈이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채권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이제 현명하신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. 근데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내리셨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 가서도 이게 국가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납세자 권리 존중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14조 2항에 보면 그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걸 들어서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고 소각하고 양도한 게 굳이 사모님께 아니라 대표 당신 걸로 처리해서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 배우자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것을 소각한 게 결국은 당신의 가지급금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주식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납세자 권리 중에는 여기서 가장 크게 핵심되는 게 이 자사주로 소각하는 것도 있지만
결국은 상속증여세법 그 배우자 증여 공제 네. 그게 6억이잖아요. 예. 근데 여기는 9억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4,800만 원을 냈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3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낸 거죠. 그게 나라에서도 상속증여세법에 배우자 증여 공제를 6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그 납세자 입장에서 굳이 반드시 현금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받아서, 여기서는 주식이죠. 주식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는 인정해 준 케이스죠.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네네.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면서 네. 그 외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소명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제 그 가지급금 외에도 또 이슈가 될 만한 사례를 잘 설명해 주신 김영배 연구원님이셨습니다. 오늘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재미있고 매끄럽게 또 대표님들이 잘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정혜일 기업연구소였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